일단은 수업 시작합시다. 오늘 복습하는 거예요. 네. 오늘 주간 테스트도 정수와 유리수에서 할 거예요. 아, 나 안경 안 들고 왔다. 정수와 유리수 전체에서 할 겁니다. 네. 자, 어떤 문제예요? 쉬워요? 그냥 전범이에요. 네네네. 그냥 이런 건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 15문제지. 이런 문제처럼 나오는데. 15문제지 근데 근데. 그러면 서술은 몇 문제예요? 아, 안 알려줄 거예요. 자, 수업합시다. 네. 자, 아니, 일단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수는요. 뭐야? 얘들아, 몇 줄이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 아, 네. 숫자. 그냥 숫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뉘었죠. 어떻게 나뉘었어요? 분수와 소수로 나뉘었죠. 그쵸? 기억나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을 배웠어요. 정수라는 수 안에 들어간 정수죠. 자, 좀 크게 봅시다. 유리수라는 개념이 있었고, 유리수라는 개념 안에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리수. 정수가. 기억나나요? 네. 네. 그리고 정수에서는 또 세 가지로 나뉘었죠. 자, 양의 정수와 그쵸? 0 그리고 음의 영수. 음의 정수라고 나뉘었죠. 야. 양의 정수는요 또 나뉘었어요.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양이 자연수. 그쵸, 자연수예요. 자연수라고 불렀죠.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자연수는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한. 뭐로 나뉘었죠? 또 뭐지? 1단원에 배웠어요. 1단원에서 배웠어요 한번. 분수 소수. 여기 있고요. 자, 양의 정수라는 거는 또 1, 그리고 소수, 합성수. 합성수 이렇게 정수. 나뉘었었다. 유리수려면은 조건이 뭘까요?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분수. 그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면은 유리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분수. 딱 여기까지만 배운 내용들이네요. 그쵸? 네. 자, 양수, 음수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거는 양수는 플러스가 붙은 거, 음수는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이미 해봤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얘는 없으니까 수직선이라는 걸 배웠죠? 그쵸? 기억나나요? 네. 수직선이라는 거는 그냥 일자 하나 딱 그어놓고 한가운데 0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적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0에서부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적기로 한 거고, 왼쪽으로 가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갔죠?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수직선을 그렸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갈수록 큰 수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예요. 이해되나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왼쪽으로 갈수록 작다. 그러면은 수직선에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중간에 어느 지점이라고 해도 찾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게 나오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마이너스 2.5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할 수 있겠다. 이것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을 건너뛸게요 이제는. 이해됐죠? 질문인데 이거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R이에요? 네? 이거 기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수업하고 있는데 몇 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K. K. 아 문자. 수업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네? 오늘 술 듣고 있었는데요. 야 보다 갑자기 딱 보였는데. 자, 차례대로 할게요. 그러면은 수직선 했으면은 이제 29페이지 절대값 할 거예요. 60. 29페이지요. 29페이지. 아 29. 네, 아 무슨 복습이에요. 대충 수직선을 그려놓고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플러스 3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예요? 3. 3. 왼쪽으로 가도 거리가 몇이에요? 3. 그쵸? 이 거리를 가지고 절대값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0부터 이동한 거리, 그걸 절대값이라고 불렀어요. 절대값. 그쵸? 절대값은요, 기호가 양쪽에 숫자 가운데 딱 적고, 마이너스 5 이런 걸 적고, 양쪽에 짝대기 2개 딱 그으면은, 마이너스 5는요, 수직선을 살짝 조금만 늘릴게요. 대충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5겠죠? 대충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자, 0부터 마이너스 5까지 거리는요 몇이에요? 5. 5. 그래서 얘 값은 5라고 적기로 한 거예요. 그쵸? 자, 다르게 얘기하면요, 얘는 부호를 없애는 기호다. 무조건 양수로 바꾼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1번 양수로 바꾸는 기호, 우는 기호. 두 번째로는요, 그냥 부호를 없애는 기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편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외우시면 되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고 했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에서 나타내는 거는 오른쪽은 양수라고 적을 거고, 이렇게 한 번 더 그려드릴게요. 가운데는 0이 있겠고 왼쪽에는 마이너스가 붙은 음수가 존재하겠죠. 그쵸? 자, 근데 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고 했으니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양수랑 0이랑 비교하면은 어떻게 돼요? 양수가 더 커요. 양수가 더 커요.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다. 그쵸? 추가로 음수랑 0이랑 비교하면 뭐가 더 커요? 0이 더 커요. 네. 그러면 여기 이거를 지우고, 네. 그 다음에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비교하면은 뭐가 더 커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둘 중에 뭐가 커요?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그 말은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더 작은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절대값을 붙이면은 얘는 2가 되고 절대값을 붙이면 1이 되잖아요. 이해되나요? 절대값을 붙였을 때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더 크다면서요. 그쵸. 근데 절대값을 붙이면요, 2와 그러면 1.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그쵸?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나요? 이해되나요? 반대로 이제 양수를 비교할 건데 절대값이 어떻게 되면 더 커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절대값 부분 했고요. 이제 부등호의 사용. 자, 여기서 사용했던 것처럼 크다, 작다. 네, 근데요, 정서에 이래서 점검이 당하는 거예요? 네. 크다라는 거는 방금 전에 여기 왼 오른편에 썼듯이 크다라는 거는 대충 A보다 B가 더 크다. 이거를 기호를 넣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꾸 헷갈려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밑에 짧게 하고 좀 자. 하는 건지 헷갈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단순하게 안 물어보나요? 자, 그냥요. 크다라는 거는요. A랑 B랑 둘 중에 뭐가 더 커요라고 하고 싶을 때 B가 더 크다라고 하면요. 벌려요. B 쪽으로 벌려요. 벌린 쪽이 커요. 이해되셨나요? 벌린 쪽이 더 크고 오므려진 곳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짝대기가 붙게 되면 짝대기는 같거나 라는 얘기입니다. 같다라는 표시예요. 등호를 좀 생략한 거예요. 자, 원래대로 적으면 옛날에는 부등호를 적을 때 밑에 짝대기 대신에 원래는 는이 붙었었어요. 근데 얘를 조금 생략을 해서 그냥 짝대기 하나 이러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A랑 B랑 비교하면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시였죠. 그걸 생략한 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벌린 쪽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뭐보다 뭐가 더 크다, 뭐보다 뭐가 더 작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게 부등호의 태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덧셈 뺄셈이 들어가겠네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분수와 소수의 덧셈 뺄셈은 넘어가고 유리수의 덧셈.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네? 음수와 소수의 분수가 매를. 아, 그러면은 소수 부분을 좀 생략하지 않게 소수를 알려드릴게요. 자, 분수의 덧셈 할 때는요. 대충 3분의 2 더하기 5분의 7이라고 합시다. 그 충분해야 돼요. 이러면요. 풍분해야 돼요. 그쵸? 네. 풍분하면은 3과 5의 최소 공배수 몇이에요? 15분의 10. 그쵸? 15분의 10. 왜요? 5 곱하기 5. 분모에 5 곱하고 분자에 5 곱해서 15분의 10 나타내고 5분의 7에서는요 15분의 21. 똑같이 분모를 15로 바꾸고 그러니까 3을 곱했다는 얘기죠.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서 7, 3, 21 이러고 나면요 얘는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모를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분자를 적습니다. 10하고 21 그리고 중간 보고 보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를 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은 15분의 31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분수와 소수 하기 앞서서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를 오랜만에 해봅시다. 대충 0.3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1의 자리부터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총 몇 개인지를 확인해요. 하나, 둘, 셋. 3개죠? 1의 자리부터. 그럼 얘는 1의 자리부터 3자리니까 1, 0, 0 이렇게 붙이면 되고 100분의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은 100분의 31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거를 배우면요
이제 소수와 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어요. 자, 3분의 7 더하기 0.2라고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수를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소수를 바꿀 생각을 하세요. 소수는 무조건 분수로 바뀌잖아요. 10분의 2로 바꿔요. 3분의 7 더하기 10분의 2로 바꿔줍니다. 1의 자리부터 두 자리니까 10. 그리고 2 그대로 써서 2. 적으시면 되겠다. 자, 보면은 이제 3과 10의 최소 공배수 몇이에요? 30. 30이죠. 그리고 30으로 만들면은 7 곱하기 10 하면 70. 3 곱하기 2 하면 6. 3 곱하기 2 하면 6.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76. 30분의 76 이렇게 되겠다. 이게 끝인가요? 약분이요. 아니죠. 엿으로 나눴어요? 이것도 나와요? 나올 수도 있죠. 15분의 48. 얘는 15분의 38.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수와 소수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쓰냐?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에서 사용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페이지 넘겨서 36페이지 36페이지. 부호가 같은 경우 덧셈이라고 하면 돼요. 덧셈이면은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다른 부호가 플러스. 이런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겠죠. 자, 덧셈을 했어요. 플러스 3과 플러스 7 그리고 플러스 10. 더한 거죠. 플러스 10. 이런 형태. 그러면 얘는 부호를 그대로 앞으로 쓰고 똑같은 거를 앞으로 쓰고 그 다음에 절대값 플러스 3, 절대값 플러스 7. 네, 화장실 좀 갔다 왔대요. 네. 자, 그러면은 절대값 3 플러스 3은 몇이에요? 3이죠. 절대값 플러스 7은 7이죠. 두 개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10이라고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일 때도 비교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10. 부호가 똑같은 거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죠. 그쵸? 그래서 절대값 3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7은 7. 그걸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다. 뺄 때는요, 아니 부호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요,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요, 절대값이 큰 게 뭐예요? 3이랑 7 둘 중에 뭐가 커요? 절대값 3과 절대값 7 둘 중에 뭐가 커요? 3하고 7? 7이 더 크죠? 7의 부호를 따라옵니다. 그쵸? 7의 부호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게 7이니까 7 먼저 쓰고 작은 거를 빼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나요? 36분 맞죠? 네, 36쪽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둘의 부호가 만약에 바뀌어 있어요. 플러스 7. 이걸 예시로 보면은 3하고 7 중에서 7이 더 크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걔 부호를 그대로 쓰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고요. 아니, 네. 나 사실 다 지키면 절대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요, 얘도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유리수의 덧셈을 다 세운 겁니다.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계산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 그쵸?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은 수를 바꿔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교환 법칙은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고 대신에 버셈의 계산 법칙이잖아요. 네. 버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면 버셈일 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합 법칙도 버셈일 때만 해당이 된다는 결합 얘기예요. 법칙은 묶어서 계산하는 거죠. 얘는 자리를 바꾼다. 결합 법칙은 먼저 묶겠다. 묶기. 예시를 들면은 플러스 3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 4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리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은 얘랑 얘 자리를 바꿀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합 법칙은요, 이 상황에서 내가 먼저 계산하고 싶은 거를 먼저 묶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얘랑 얘를 묶고 싶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3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다. 낙서 그만하시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 먼저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뒤에서 배운 혼합 계산에서 초가로부터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중가로 대가로. 그렇죠. 묶여 있으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묶으면은 얘 먼저 계산하면 플러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는 뺄셈이 나와요. 시간 얼마 남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자, 뺄셈도 덧셈에서 바뀐 내용이에요. 40쪽. 대신에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뺄셈의 경우 보호가 어디가 같은 건지 어디가 다른 건지 그걸 보시는 건데, 자,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7 얘네 부호가 같은지 얘네 부호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빼기 기준으로. 이해되셨나요? 지금 부호가 같으니까 부호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얘는요, 양쪽에 플러스 플러스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바꾸면은 플러스 3 플러스 7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낙서 그만. 지우야, 네. 뭐해? 아, 집중하고 있어요. 자,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네. 여기 가운데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얘는 네. 둘의 부호를 둘 다 뒤집으면요, 네. 왜 엎드려 있어? 좀 코가 얼얼해요. 마이너스 7. 그럼 얘는 덧셈의 계산 아까 전에 배운 것처럼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해되셨죠? 자, 얘네 둘이 부호가 바뀐 상태여도 해당 사항이 있겠죠. 플러스로 붙여요. 뭐야? 이러면 덧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딱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덧셈. 근데 이거 뭐냐 생략된 수가 덧셈과 뺄셈이 좀 어려워요. 일단은 계속 풀게요. 혼합 계산. 혼합 계산일 때는 그냥 간단하게 덧셈은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쵸? 덧셈끼리 더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전부 다 덧셈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보면은 대충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이런 경우에는요. 마이너스인 경우가 하나 있죠. 뺄셈인 경우가 하나 있잖아요. 얘를 덧셈으로 바꿔주면 플러스 플러스 붙여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계산은 지근중 먹기죠. 시간 좀 넣기. 자, 플러스 7 마이너스 8 하면 몇이에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8 빼기 7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올 거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쓰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서진이? 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서진이? 다시 말해보세요. 다시 말해보세요. 잠시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지. 0이요. 그냥 0이요. 0이에요. 아 이걸 왜 몰라? 0이에요. 그쵸? 자,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면은 0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1 갔다가 플러스 1만큼 다시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나요? 0 마이너스 1 왼쪽으로 1만큼 이동했다가 이게 마이너스 1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위치는 0이겠네요. 자, 이런 얘기예요. 뭐해? 자, 그거를 이제 부호가 생략된 덧셈과 뺄셈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호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그냥 바로 치는 게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 사라졌다. 그러면은 가로를 그러니까 치고는 다 플러스로 나가는 거예요? 자, 바로가 일단은 일단 봅시다. 자, 문제를 그냥 예시로 보여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3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요 괄호를 다 묶고 덧셈으로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 뭉텅이 이렇게 한 뭉텅이 이렇게 한 뭉텅이 그거까지 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배웠던 덧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묶은 거만 놔두고 앞에다 플러스만 붙이면 돼요? 네, 플러스만 붙이면 돼요. 중간중간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분수와 소수의 셈 나눗셈은 근데 저는 곱셈이 제일 재밌어요. 곱셈하는 셈이. 네, 약분하는 재미있죠. 네. 네? 약간 약분 재밌어요? 풍부이도 재밌던데요? 자, 약분 그냥 분수는 12분의 뭐 7 곱하기 14분의 6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러면은 7이랑 14랑 약분하고 6이랑 10이랑 약분하고 맞아요. 저 이런 게 재밌어요. 대각선으로 약분을 하는 그러면 거죠.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랑 6으로 약분이 되겠죠. 근데 왜 일자로는 약분 왜안 돼요? 이렇게 약분해도 되긴 해요. 일자로도 되고 x자로도 돼요. 일자로 하려면 통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곱셈일 때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12분의 7 방는 14분의 6이라고 했죠. 얘를 원래 표현대로 하려면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요. 12 곱하기 야 14. 너무 복잡하네요. 그 다음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요. 7 곱하기
6이죠. 이렇게 나타내면 분모랑 분자를 약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약분 하면은 얘는 2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이다. 원래라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요 10이랑 14랑 곱하고 7이랑 6이랑 곱하는 거에서 약분해서 4분의 1 나오죠. 네. 그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는 거. 근데 이 과정을 조금 생략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각선으로 약분을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소수와 분수가 곱해져 있어요. 막 12분의 7 곱하기 뭐 0.6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의 6 얘를 분수 분수로 바꿔줍니다. 소수를 분수로 바꿔줍니다. 졸려. 그럼 12분의 조금 여기 지워주고 12분의 7 곱하기 10분의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약분이 되네요. 6으로 약분이 되겠죠. 근데 그 곱하기는 통분하면 안 돼요? 곱하기요? 곱하기는 흥분이랄 게 없죠. 자, 흥분이라는 거는 어차피 흥분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은 일단은 계산을 해봅시다. 12분의 7 곱하기 10분의 6 흥분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게 약분이 되잖아요. 흥분을 하면은 120분의 그냥 60으로 해주면 안 돼요? 60으로 해도 되죠. 근데 곱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60분의 35 곱하기 60분의 36 그러면은 어차피 약분할 건데요. 곱하면 곱한 게 의미가 없어지죠. 다시 나누면은 12분의 7로 원래대로 돌아오고 얘는 10분의 대각선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한 번 더 약분하죠. 처음에 대각선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60으로. 결국은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곱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차피 나눌 거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산하고 나서 다시 약분이 돼서 좀 더 그럼 오래 걸린다는 덧셈만 얘기예요. 통분을 네, 덧셈만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건 지나가고 자,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곱셈은요 두 가지로 나뉘죠. 얘도 두 가지네요. 부호가 같을 때랑 부호가 다를 때. 같은, 다른 두 가지로 나뉘겠네요. 예시를 들면은 뭐 플러스 7 곱하기 플러스 3 이런 거네요. 또 다른 예시로는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런 거겠네요. 부호가 같을 때는요. 얘네 둘 다 플러스 앞에 붙여요. 부호가 같을 때는요. 그 다음에 얘네 절대값끼리 곱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몇이에요? 7이죠. 그쵸?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요? 3. 그쵸. 그래서 7 곱하기 3 이렇게 하겠다. 계산하겠다라는 얘기고. 간단. 자, 부호가 다를 때는요. 마이너스 그냥 여기까지는 뭐 똑같은데 마이너스를 붙이겠다라는 얘기예요. 부호가 다를 때는. 이해되셨죠? 7 곱하기 3 그래서 마이너스 21. 자, 그러면요 또 다른 경우가 있긴 하겠네요. 이거만 딱 봤을 때요. 자, 만약에 곱해져 있는 수가 여러 개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은 얘네 두 개 먼저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두 개 먼저 계산하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두 개 먼저 하면 아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죠. 플러스 6 플러스 6. 얘는 두 개 먼저 하면은 플러스 6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개수로 하지 않나요 원래? 그쵸?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예시로 한번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6이 되고 플러스 6 곱하기 플러스 7은 플러스 42가 되겠다. 양수잖아요. 여기 부분은 양수가 되겠네요. 근데 양수에서 음수를 곱하면요. 근데 그러면은 더 큰 걸로 마이너스 여기서는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개수에 따라서 정확할 근데 때 이거 플러스로 해서도 마이너스 개수로 해야 돼요? 네, 마이너스의 개수로 따지는 거예요. 플러스도요? 플러스 거듭제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플러스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 할 때 이제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 빼기 할 때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마이너스 절대값이 큰 거를 따졌죠. 어쩌고 곱하기 할 때밖에 안 돼요. 곱하기 할 때는 부호가 다른 걸 따지는 거예요. 곱하기 할 때만 이제 몇 개인지 개수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빠르게 하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개, 홀수개. 짝수개일 때는 플러스, 홀수개일 때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거듭제곱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좀 얘를 다른 예시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면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2를 3번 곱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그래서 홀수만 곱했다 생각을 하시면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2의 세제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의 4제곱은요. 이 마이너스 2를 4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16. 짝수분 곱했으니까 플러스 붙고 2의 4제곱. 그럼 얘는 플러스 16,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알겠죠?